자, 오늘 12강 제목은요. 초등연산 한방의 정리. 아, 네. 자신 있는 제목이죠. 아, 네. 뭐 사실 뭐 이런 제목은 좀 양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제목이 요즘 되게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네. 한 방에 정리해보자 네. 이런 거죠. 자, 오늘은 이 제목처럼 초등 전과정에 배우는 연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결국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초등 연산이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초등 연산이 몇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더라 그런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적어볼게요. 네. 덧셈 구구랑 네. 곱셈 구구 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종 선생님께서 적어주신다고 해서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덧곱알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덧곱하니까 먹는 거 같죠.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덧셈 구구, 곱셈 구구 알고리즘만 알면 된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그러면은 되게 많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질문하세요. 알고리즘 많죠. 알고리즘은 매 연산마다 조금씩 배워야 되는 연산마다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번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알고리즘들을 보기 좋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보면은 초등학생이 배우는 알고리즘 여기서 이거는 저희가 학기별로 배우는 단원들 중에서 수와 연산 단원을 네. 추출해가지고 어떤 수를 배우고 어떤 연산을 배우는지를 네.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 여기 이 숫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 숫자들? 복잡하죠? 네, 그런데 네, 한 자릿수끼리 덧셈, 한 자릿수끼리 뺄셈.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셨던 게 이거랑 이거가 두 개가 지금 덧셈 구구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받아올림이 없는 거, 네. 이것도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 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역시 또 한 번에 아시네요. 네. 역시 또 이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받아올림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몇 자리 수를 더하고 빼는지 해서 하는데, 가만 보시면은 저희가 3학년 1학기 때 이후에는 사실 자연수 덧셈 뺄셈은 더 이상 하지 않죠. 네.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때는 4자릿수, 5자릿수도 했다는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3자릿수까지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왠지 네.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주신 알고리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까지 학습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않나. 같은 방법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쵸. 네. 곱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덧셈도 마찬가지죠. 네. 곱셈도 보면 여기 3자릿수, 2자릿수 이것만 하면은 사실 끝나고 나눗셈도 이렇게 나오고, 덧셈도 3자리 더하기 3자리, 3자리 빼기 3자리 하면은 질문 덧셈을 하셨어요. 아니요. 이 하나를 말씀을 열을 아시잖아요. 선생님께서는. 근데 어쨌든 이 어느 정도 딱 3자릿수 넘어가는 걸 안 한 이유는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니들이 못 풀어 이게 아니라, 자 이제 한 자릿수, 2자릿수, 3자릿수 정도 했으면 이 이상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느낌인 거예요. 즉 알고리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수가 커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는 예전에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암산 능력이라든지 속셈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예전에 실제 중요했어요. 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PC에도 계산기 같은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뭐 몇만 자리 곱하기 몇만 자리를 빨리 계산하는 게 더 이상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할 줄 알면. 그렇죠. 할 줄 알면 되고, 대신에 빠르고 정확하게 어느 네. 정도 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식을 만드는 능력. 즉 이게 더 중요한 시대인 네.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익히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수가 아무리 크지든 작아지든 동일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더 할 필요 없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초등 연산을 갖다가 정리한 표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저희가 봤을 때 한 10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출해 봤는데, 이것도 역시 몇 가지인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 합치려면 얼마인지 하실 수 있고, 나누는 것도 나눌 수 있는데, 대충 이걸 말씀드려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 분수의 덧셈, 분수의 뺄셈,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소수의 위치, 알고리즘이라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놨죠. 네. 이 부분에 정리해놓은 게 초등에서 배우는 대체로 이제 연산의 알고리즘의 그 전부라고 보시면 되죠. 네.
생각보다 10가지면은 네. 몇 개 손에 꼽히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몇 개 안 되고 몇 가지는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알고리즘들을 한번 거의 다 아시는 거지만 살펴보면서 초등에서 배우는 게 단순하게 요런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구나라는 걸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엄마나 아니면 선생님들은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수의 덧셈, 뺄셈 알고리즘이에요. 요거는 뭐 일단 크게 대단한 게 없고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더하고 한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를 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서 받아올림이 필요할 때는 뭐 올려주고 받아올림이 필요할 때는 10을 앞에서 땡겨오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그 연산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많이 간과하는 게 1의 자리에서 항상 끝을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나란히 넣어야 즉 1의 자리끼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자리 값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덧셈과 뺄셈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곱셈과 나눗셈의 알고리즘입니다. 곱셈하고 나눗셈의 알고리즘은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 이것도 몇 가지의 덧셈과 덧셈 구구와 몇 가지의 곱셈 구구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숨어있는 알고리즘은 요거죠. 365에다가 24를 더했다. 또 365가 또 나왔네요. 365가 24라면 그냥 24년 동안 윤년이 없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24년 동안 대충 며칠이겠냐 이런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 전 24시간일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또 24년을 생각했네요. 이게 여기서 나이가 드러나네요. 그죠? 24년을 생각하는 40대와 24시간을 생각하는 20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크게 봤을 때 결국 365에다가 4를 곱한 것과 365에다 20을 곱한 걸 더한 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더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알고리즘의 숨은 원리고 그 다음에 375를 5로 나눈 몫을 구하는 식이죠. 나머지가 있을 땐 나머지도 구할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먼저 375를 갖다가 5에다가 몇십을 곱한 값이 가장 375에 근접하는 수인지 구해가지고 몫을 차례로 구하는 아주 독특한 알고리즘이에요. 나눗셈 알고리즘은 사실 다른 것보다 예측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5에다가 몇을 곱해야 37보다 가장 가까우면서 작은 수가 될까?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르게 5, 6, 30? 아니야. 너무 작은데? 5, 7, 35? 58? 이러면 넘어가. 이런 식의 이제 예측되는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눗셈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결국 곱셈인 그렇죠. 건데. 결국 곱셈인데 바로 이렇게 딱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쯤 돼야 이거보다 작으면서 제일 가까운 수를 구해서 뺄 수 있나. 이렇기 때문에 나눗셈이 사실은 좀 독특하게 어려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이고 자, 요거는 이제 혼합계산 순서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최근에도 뭐, 당연히 시대는 달라졌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배웠을 때랑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괄호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일단 계산한다. 가장 중요한 거죠. 똑같은 연산이 덧셈, 뺄셈 이런 게 같이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먼저 계산하는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대로 해보면 이런 순서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곱셈과 나눗셈을 항상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 이 원칙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이 계산 순서가 이 초등 5학년 때 지금 배우거든요. 초등 5학년 때 배우는 이 계산 순서는 중등 고등 때도 계속 이걸 배워요. 배운다기보다는 다 적용을 해요. 이 원칙은 계속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혼합 계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알고리즘이에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요거죠. 일단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준다.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해서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준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에서 조금 또 숨어있는 것들이 뭐냐면 초등에서는 보통 답이 가분수가 나오면은 대분수로 고쳐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약분을 배운다면은 약분해서 답을 기약분수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알고리즘입니다. 이쯤 되면 송 선생님께서 한번 이 알고리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6분의 5 곱하기 8분의 3은요. 먼저 중간에 약분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네네. 그래서 2, 8, 16 네. 분의 5 이렇게 해서 16분의 5가 답이고 6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요. 나누기는
역수를 만들어서 곱해줘요. 네. 6분의 5 곱하기 분모와 분자를 바꿔줍니다. 3분의 8. 이번에는 그냥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18분의 40.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약분을 해보면 2, 9, 18. 네. 20. 9분의 20이에요. 네. 자, 9분의 20은 가분수니까 네.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네. 2와 9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알고리즘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요? 요즘에 우리 그 송 선생님께서는 계산만 보면 무조건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이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계산에 이제 아주 적응이 되신 네. 느낌이네요.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보여주셨죠. 분수의 곱셈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약분이 필요하다면 한다. 약분을 갖다가 처음에 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관계없다.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나눗셈은 곱셈이랑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다르죠. 즉 나누어지는 수는 그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 같다. 네. 이걸 갖다가 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초등에서 열심히 배우니까 그때 네. 이제 꼭 배워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기억한다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나눗셈 보면 무조건 뒤집죠. 근데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보면은 약분을 잘못한다든지, 그죠? 이 분자끼리 약분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런 여러 과정들에서 사실은 그 알고리즘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소수의 자리점, 소수의 자리점 위치 이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제 덧셈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나눠봤어요. 덧셈에서는 이 보시면 두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두 개는 다 유효 숫자가 이렇게 뭔가 좀 같으면서 소수점 위치만 다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3.65고 여기는 36.5예요. 네. 그래서 왼쪽은 다 보면은 이걸 100배 한수 맞죠? 이것도 100배 한수를 갖다가 이제 자연수 덧셈으로 고쳐서 했는데 이게 답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자리값을 맞출 때 자연수의 경우에는 1의 자리에서 오른쪽에서 맞추는 반면에 이 소수에서는 소수점을 위치를 해서 네.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은 소수 한 자릿수는 한 자릿수끼리, 소수 두 자릿수는 두 자릿수끼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 추가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연수 연산하고 똑같은데. 자, 그 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요. 곱셈하고 나눗셈은 이걸 제가 자연수를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연수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려고요. 저 곱셈 나눗셈에는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3.65 곱하기 2.4 자, 이걸 계산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곱셈에서는 자리를 저렇게 맞춰주지 않아도 그렇죠. 되는 거네요. 중요한 건 우리가 소수점 오른쪽에 있는 유효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 이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을 찍는다. 네.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곱셈하고 곱셈에서는 이렇게 소수점 오른쪽에 몇 개가 몇 자리까지 있느냐를 갖다가 이 개수를 더해가지고 이 소수점 위치를 결정한다. 이게 자연수의 곱셈에 비해서 한 가지 추가된 알고리즘이에요. 네. 자, 나눗셈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3.75 나누기 5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수 계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여기는 바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점을 위치를. 여기다가 네. 그렇죠. 이렇게 0.75가 된다. 네. 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밑에도 좀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먼저 5를 3으로 나누어 보면은 5를 3으로 나누면은 3을 5로 나누면 3을 5로 나누면은 몫이 그렇죠. 몫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는 네.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배웠던 방법 중에는 얘를 갖다가 375 나누기 500이라는 자연수로 바꿔서 해보자. 뭐 이런 네.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게 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점 위치 그 다음에 몇 배씩 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식의 알고리즘들이 추가가 된다는 점이 자연수의 곱셈 나눗셈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초등연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정리해보고 이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그렇게 정리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소감 어떠셨나요? 오늘은 알고리즘을 정리를 하니까 10가지밖에 안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초등 연산이 정말 제목처럼 한 방에 정리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사실 실수를 좀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에서는 한 번 실수를 하면
와장창 다 틀리니까 실수를 좀 안 해야겠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실수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다음엔 또 저희가 실수에 대한 얘기를 꼭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